자, 오늘 볼 거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내용은 뭐 유전자 얘기도 좀 볼 거고, 뭐 유전자 염색체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워봤죠.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느냐, 뭐 그걸 하는 그 장소는 우리가 알아요.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겠지, 그죠? 그걸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를 좀 볼 거고, 자, 그래서 먼저 볼 건 뭐냐면, 자, 유전자 얘기를 좀 봐야 돼요. 유전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염색체 이렇게 배워봤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뭐하고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DNA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이 DNA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DNA에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 DNA의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지만, 자, 뭐가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요렇게 있단 말이야.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그지?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을 해서 DNA를 만들게 되는데, 요거 하나가 유전 정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여기에 계속 매달려 있단 말이지. 이런 애들 여러 개를 가지고 한 세트를 구성했을 때 그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요 유전자가 뭐에 대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그럼 이 유전자에는 뭐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 요게 뭐야? 요게 염기죠, 염기. 그죠? 이 염기들의 순서, 염기 서열,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그 DNA에는, 즉 염색체에는 한 가지 유전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뭐 눈꺼풀에 대한 뭐 쌍꺼풀이냐 아니면 외꺼풀이냐 뭐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는 뭐 키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뭐 머리 뭐 곱슬머리냐 아니면 직모냐 뭐 이런 정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염색체 하나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그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까지 가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한번 보면, 자, 요렇게 이렇게 DNA가 있다고 칩시다. DNA가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염기들이 매달려 있을 거야. 염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TA, TA, CC, GAT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타이민하고 아데닌이 짝이지. 타이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뭐 요런 순서대로 쭉 있다고 칩시다. 얘네가 평소에는 요렇게 있었는데, 자, 얘네가 요렇게 벌어지고 그 사이로 누가 요렇게 RNA가 들어가는 거야. RNA가 들어가서 왼쪽 게 됐건 오른쪽 게 됐건 아무거나 하나를 복사를 해옵니다. 그 복사해오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 오는 거, 그걸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RNA가 어떻게 복사를 하니? 예를 들어서 왼쪽 거를 우리가 복사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아데닌, 그지? 요 DNA에 있는 염기와 상보적인 놈을 갖다가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는 누가 오겠어? 유라실이 오겠지? RNA는 티아민이 없어요. 유라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 아데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에서? 이게 핵 안에서 요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요 RNA가 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핵 밖으로. 복사한 걸 가지고. 그러면 자. 얘가 요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어. 됐나요? 빠져나오면 여기에 가서 이제 라이보솜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다가 요 유전 정보, 이게 그 유전 정보라고 그랬잖아. 요거에 맞는 이제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세포질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아미노산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2번 아미노산, 뭐 아미노산 종류가 다양한데 뭐 3번 아미노산, 뭐 4번 아미노산, 뭐 5번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쭉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에도 RNA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C, A, C 뭐 이런 애가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뭐 이런 애가 붙어 있고,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뭐 이런 애가 붙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데닌, 사이토신 이런 애가 붙어 있다고 치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뭐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요 세포질에 있다가 요 라이보솜에 가서 달라붙는 거야. 근데 아무나 달라붙질 않겠지. 자, 얘네를 몇 개씩, 3개씩 잘라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짝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 아데닌, 유라실, 아데닌하고 짝이 될 수 있는 애가. 그지? 얘겠지? 그럼 얘가 여기 가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데닌, 아데닌인데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요렇게 짝이 돼 있는 뭐가 아미노산 2번이 여기 가서 딱 달라붙는 거야. 또 얘랑 짝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그지? 4번. 얘가 여기 짝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가서 여기에 누가? 자, 아데닌, 사이토신 얘가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얘가 누구 끌고 왔어? 4번 아미노산을 끌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 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얘가 여기 가서 요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5번 아미노산이 여기서 달라붙는 거야. 그러고 여기서 얘네가 요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중에 얘가 요렇게 떨궈져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단백질 되는 거지. 아데닌들이 결합해서. 이해됐어? 요렇게 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됐나? 대충 어떤 과정인지 이해됐어? 해서 이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요런 과정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RNA에도 종류가 있어요. 요렇게 유전 정보를 복사해 오는 RNA를 mRNA라고 하고, 이것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mRNA라고 하고, 여기 아미노산 끌고 오는 요 짧은 RNA들 있지, 얘네를 tRNA라고 하고, 여기서 요렇게 그 결합하는 애들,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라이보솜에 있는 RNA들을 rRN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NA에도 종류가 있어서 각각 약간씩 다른 이런 일들을 합니다. 됐나? 요걸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 뒤에 과정부터 한번 먼저 볼까? 자, 여기 세포 내에서, 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이 단백질은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되죠. 그지? 그리고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어디로? 세포질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이 있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DNA에 있던 유전 정보를 RNA가 요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걸 전사라고 하는 거야. 얘 갖고 나오면 그 유전 정보, 복사해온 유전 정보에 맞춰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는 어떻게, 자,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고, 어디에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번역이라고 하는 건, 자,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고, 이건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DNA가 핵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런 이제 DNA에 있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같은, 자, 이런 애들의 서열,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유전 서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때 요걸 잘 봐야 돼. 이 아까 아미노산을 선생님이, 자, 여기 아미노산 1번 있는데, 아미노산 1번을 누가 요렇게 염기 3개가 지정한다 그랬지.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야. 왜?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3개일까? 그치? 만약에 봐봐,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고 쳐봐.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거, 그치? 아미노산은 몇 종류? 64. 에이, 20종류. 아미노산은 20종류. 그치? 근데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고 치면, 그러면 아미노산 몇 개? 4개밖에 지정 못 하잖아. 그지? 종류가 4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택도 없는 얘기고. 자, 그럼 2개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4개 올 수 있고, 4종류 중에 하나 올 수 있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자리에도, 그죠? 4개가 올 수 있죠. 4가지가. 그래 봐야 몇 가지밖에 안 돼. 16가지밖에 안 되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2개씩 조합을 이뤄도 아미노산 몇 개, 16가지밖에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택이 없죠. 20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로 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4개, 두 번째 자리에 4개, 세 번째 자리에 4개 오니까 몇 개? 64종류가 가능하지. 그러면 이걸로 아미노산 20종류를 다 지정할 수가 있죠. 하고도 남지. 그지? 조합이 64가지가 나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부는 뭐 하는 거야? 중복되는 거야. 그치? 중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그치? 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 조합이 UUU도 있지만 UUC도 있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요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가 RNA 염기가 CUU, CUC, CUA, CUG가 다 류신을 지정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을 이런 이제 조합들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한번 해볼까? 여기 CAC가 있었네. CAC가 어딨니? CAC. 여기 있네. 히스티딘. 그럼 요 1번 아미노산은 사실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었던 거야. 두 번째는 UAU. UAU 어딨어? UAU. 여기 있네. 타이로신. 요 두 번째 아미노산은 사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이거 맞아볼까? 자, 내가 여기서, 그치?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여기 요렇게 해서 3개, 요렇게 해서 3개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RNA에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3개 하면 안 돼?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할 수도 있잖아. 꼭 여기서부터 3개 시작하는 법은 없잖아. 그런 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게시코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듣고만 넘어가. 이걸로 문제 어렵게 나오진 않아. 게시코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결코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시코돈, 저 염기들이 쫙 하고 나열돼 있다가 어느 순간 AUG가 올 거야. 그럼 얘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그때부터 3개씩 끊는 거야. 언제 가서 마무리가 되느냐? 종결코돈. 얘네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3개가. 이해됐어? 해서 얘네들은 3개씩 짝을 이루는데 시작을 알려주는 조합도 있고 끝나는 걸 알려주는 조합들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해서 요렇게 3개씩 짝을 지어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라는 거야. 그때 요게 방금 그 얘기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됐니? 근데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똑같은 말이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름이 한 놈은 3염기 조합인 거고 한 놈은 코돈이야. 뭐야? 왜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 DNA요. 그치. DNA하고 RNA.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건데 DNA에 있을 땐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RNA에 있을 땐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네.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코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럼 뭐야? RNA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DNA가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 보기 중에 어쩌고저쩌고 코돈, 어쩌고저쩌고 3염기 조합 누구 골라야 돼? 3염기 조합 골라야지.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 왜냐하면 여기는 요 DNA에는 누가 있는 거고 타이민이 있는 거고 요 코돈에는 여긴 유라실이 있잖아. 그지? 요 물론 차이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지? 같은 개념에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도 봐봐. 여기가 뭐야? 코돈과 아미노산이잖아. DNA에 있는 게 아미노산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지. RNA를 거쳐서 만나는 거잖아. 그지? RNA가 아미노산을 직접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RNA에 있는 코돈과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도 타이민 대신에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유라실로 나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세 개를 조합으로 해야 되는지. 네 개 조합해도 되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지잖아. 그지? 이게 딱 적절하게 20개를 딱 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걸로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야. 왜 세 개의 조합인지, 그리고 걔네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DNA하고 RNA에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요걸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되는 과정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전사는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자, 이때 거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그치? 만들어진다. 여기 봐봐. 자, 요게 DNA야. 요게 DNA예요. 알지? 요 DNA하고 DNA 얘네 사이에 DNA의 염기와, 그치? 우리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그거, 자, 이 DNA 요렇게 있을 텐데 여기도 인산 당 염기에서 여기 염기가 있고 여기도 염기가 있으면 이 염기하고 염기 사이에 자 요렇게 뭐가 있어?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런 거하고 다른 거야. 그치? 이건 그냥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분자 사이의 힘은 우리가 뭐 고체, 액체, 기체 배울 때처럼 분자 사이의 인력은 그지 상태 변화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고체가 되면서 달라붙기도 하잖아. 얘네들은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그래서 요 DNA하고 DNA 사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고. 벌어지면 그 사이로 요렇게 RNA가 들어가서 그 RNA가 위에 거가 됐건 아래 거가 됐건 아무거나, 그치? 그거에 짝이 되는 애를 갖다가 요렇게 붙여. 요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해됐어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효소에서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것저것 효소가 다 해주는 거야. 그치? 효소가 밖에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고 와서 RNA에다가 그 DNA에 짝에 맞는 애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RNA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 조심할 건 RNA로 올 때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이 온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고. 됐어요? 여기를 지나가면 DNA들은 다시 결합해요. 다시 또 달라붙어. 자, 그래서 이런 과정. 그리고 얘네가 이제 핵 밖으로 나와요. 핵 밖으로 나오면, 자, 번역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자, 요렇게. 자, RNA가 오면 그 RNA에 맞는,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런 아미노산이 있다. 이거를 누가 tRNA가 끌고 온단 말이야. 끌고 와서, 자, 얘를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데닌, 뭐 그 다음에 뭐 유라실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누가 유라실, 아데닌 요렇게 갖고 있는 놈이 오겠지. 얘가 여기 유라실, 아데닌에서 얘를 이렇게 끌고 와. 그럼 라이보솜에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연결됐으면 얘네 빠져나가. 얘네도 빠져나가. 그 다음에 얘네가 올 거야.
그럼 여기에 사이토신, 유라실 이런 애가 와. 그럼 여기 기다리고 있던, 그치? 여기에 누구? 구아닌, 아데닌 이렇게 달고 있던 놈이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얘를 붙여주고 얘도 빠져나갈 거야.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그치?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하는 거지.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게 펩타이드들이 결합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를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지. 됐나? 요 그림 이제 이해돼?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이해돼요 이제?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여기 RNA가 요렇게 있어요. 요 RNA는 자, 요 DNA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DNA가 이중나선이니까 얘는 물론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 누구 전사해 왔는지. 하지만 문제에서 이게 안 써 있고 기억과 니은 중에 누구를 전사해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 그치? 해서 이제 이렇게 전사를 해온다라는 거고, 그치? 자,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이게 지금 했던 요런 그 시스템이 사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치? 같은 유전부호 체계,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치? 예를 들어서 문어가 있어. 문어도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RNA 가면은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이 갖고 있어. 얘도. 문어만 그런 게 아니야. 사과에도 이렇게 돼 있어. 사과만 그런 게 아니야. 미생물도 이렇게 돼 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모든 생명체가 어디로부터?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유체계가 시스템이 같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 DNA 중에 이렇게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 이걸 똑 띄워와. 이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그 유전자하고 유전자 사이를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또 있어. 그걸 똑 띄워와. 그리고 대장균이 있는데 대장균에서 일부분을 여기 이렇게 잘라내요. 거기에다가 얘를 갖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야. 그럼 이걸 왜 끼워 넣느냐? 사람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얘가. 근데 문제가 있지. 사람 몸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걸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기 너희 중학교 때 뭐 기량작용 이런 피드백 이런 거 배우나? 호르몬 배우잖아. 호르몬 배울 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 호르몬이. 그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만들어야 돼. 그치?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막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는 그게 막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대장균에 집어넣는 거야. 왜? 대장균은 겁나 빠르게 증식을 하거든. 눈 한번 깜짝이면 파파파팍 만들어져. 그래서 자,
인슐린을 만드는 대장균을 만드는 거야. 그 대장균이 막 불어나. 나중에 그 대장균에서 인슐린만 쏙 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파는 거야, 이걸. 인슐린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함부로 막 그 사람 몸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왜 대장균과 인간이 사람이 같은 체계를 가지고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여기를 좀 건너뛰었잖아, 그지? 여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뒤에 그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다. 자, 여기도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B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정보가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B라는 사람한테는 B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A라는 한테는 이 멜라닌이 아니라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 그 효소를 많이 만드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B라는 사람한테는 그 멜라닌 효소를 만드는 정보가 적게 만드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효소가 많으니까 멜라닌을 많이 만들겠지. 효소가 적으니까 멜라닌을 조금 만든단 말이야. 그럼 멜라닌이 많아지면 털 색깔이나 사람 피부 색깔 같은 게 진해져요. 반대로 이게 적으면 피부 색깔이나 털 색깔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멜라닌이 많은 거고, 피부가 이제 밝은 사람들은, 하얀 사람들은 이 멜라닌 색소가 적은 거지. 그치? 해서 요런 이제 유전 성질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또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선생님이 쌍꺼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게 있으면 쌍꺼풀이 있는 거고, 없으면 쌍꺼풀이 없는 거야. 있고 없고야.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멜라닌 같은 거, 피부 색깔 검거나 하얗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 그지?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지? 그지? 뭐 붉은 사람들도 있고, 그지? 보니까 그 뭐야, 백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까무잡잡하더만.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 걔네가 왜 백인이야? 홍인이지, 홍인. 걔네 피부 빨개. 하여튼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아니면 키도 뭐 크다 작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크면은 큰 사람은 다 키가 똑같고 작은 사람은 다 키가 다 똑같나? 그게 아니지. 다양하잖아.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까 멜라닌 얘기를 하면, 멜라닌을 만드는 합성 효소가, 그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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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는 거야. 그때 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있어. 이거 다 있어. 멜라닌 만드는 정보가. 그럼 다 있으면은 효소를 많이 만드니까 이 사람은 피부가 어두운 색깔이 될 거고, 그치?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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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있어. 조금 있네. 그럼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이래. 효소 만드는 유전 정보가 몇 개 없어. 그러면 조금 밝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놈이 하나를 결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자, 이런 유전 정보들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들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것처럼 원래 여기 자, 타이민이 있던 자리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 타이민 자리에 아데닌이 들어가 있어. 그럼 전사해 올 때 여기는 아데닌을 전사해 오겠지만 얘는 유라실을 전사해 오겠지. 그러면 요 GAA에 맞는, 그럼 여기는 글루탐산에 여기 요거에 맞는 뭐가 있겠어? 사이토신, 유라실 요렇게 매달고 있던 얘가 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거기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여기가 유라실이 매달려 있으면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요걸 매달고 있는 애가 올 거야. 걔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다른 아미노산이 온 거야. 그렇게 되면 원래는 글루탐산이 와서 요렇게 단백질 덩어리 4개가 모여가지고 요렇게 모여서 얘네들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덩어리진 게 아니라 쭉 연결된 요런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러면 요런 난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 거야. 정상 적혈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 왜 여기서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모르지 그거야. 모르는 거지 저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여기 한번 볼까? 자, 요게 정상이야. 원래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요 중간에 있던 사이토신 대신에, 그치? 거기에 이렇게 구아닌이 달라붙어 바뀐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세 번째 여기 아데닌 자리에 여기에 요렇게 타이민이 와서 달라붙는, 그치? 뭐 요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다른 또 돌연변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요런 경우도 있긴 한데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이 얘기가 아닌데 여기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가 달라진 거지? 이거는 자, 아데닌 옆에 사이토신이 아데닌으로 바뀐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사이토신 여기 왔잖아. 사이토신 왔잖아. 그지? 여기 한 놈이 쏙 하고 끼어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3개씩 자른다고 쳐봐. 그지? 이게 지금 타이민이니까 DNA네. 그럼 DNA에 있는 거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삼염기 조합으로 이렇게 3개씩 잘라봐. 그럼 요렇게 잘려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여기서 자르면 요렇게 잘리겠지. 여기랑 정보가 달라지죠. 여기 요렇게 되면 여기 정보가 달라지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아미노산들이 오겠지. 이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한 염기 한 개가 끼어들어서 요렇게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유전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에 뭐 페닐케톤요증이라든지 백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충 개념은 좀 알겠죠? 개념은 좀 알겠고 여기 어디 갔어? 요 표 있잖아. 표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걸 우리 암기할 수는 없어.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요 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찾는지는 알아야지. 맞지? 그래서 요거에 맞는 애들을 찾으면 된다. 됐나? 자, 그러면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